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입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수험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수험 관련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사실 합격을 하고 합격 수기를 쓰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여차저차해서 못 쓰기도 했고, 각자의 공부 방법이 다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나의 방법을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동차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고 좀 불안할 때 뭐 합격생들의 얘기나 아니면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안도를 하기도 했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이야기를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1차 시험이 있었잖아요.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공부가 잘 되면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고 잘 되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저한테 불안 요소였고 걱정 요소였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수험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다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강사도 변경하고 선택 과목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료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나름 챙겨보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는데도 합격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의 공부 방법이나 방향을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선택 과목을 변경을 했어요. 첫 해에는 노동경제학으로 하고 두 번째 해는 이제 경영조직론으로 변경을 했는데, 웬만하면은 선택 과목을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복수 전공이 경제학이어서 1차, 2차 다 경제학 관련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 제 나름대로 생동 때 되게 열심히 해서 시험장에서 웬만하면은 뭐라도 쓰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도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단권화 하는 방법도 익히고, 실제로 단권화도 하고, 시험 전날에 그거를 한번 다 훑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당일날 시험을 치고 뭐 소문제 몇 개를 좀 놓친 것 같긴 했는데, 나름 그래도 만족을 하면서 나왔는데, 시험 결과를 딱 받아보니까 제가 그냥 적당히 준비한 과목보다 점수가 되게 안 나와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뭐 60점 넘는 사람이 4명밖에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 과목 자체가 점수를 많이 주지 않는 과목이라고도 하고, 또 제가 이 과목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점수가 이 모양인데 또 1년을 또 준비를 해서 또 시험을 볼 수 있을까? 그랬는데 또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온갖 갖가지의 핑계들이 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11월 말 정도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변경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변경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똥줄이 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은 없고 유예로는 꼭 붙어야겠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GS 1기가 시작되기 바로 한 달 전이어서 그 전년도 GS 1기를 인강을 구해서 한 2번 정도 보면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 한 달 동안 딱 그 정말 세부적인 이론까지도 이게 왜 무슨 이론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계속 이제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강으로 GS 1기를 듣고 이제 2기, 3기까지 다 들었는데, GS 1기에도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암기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기쯤에 단권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형광펜이라든지 아니면 찌라시 나온 거인데 단권화 자료집에 없는 것들을 좀 오려 붙이기도 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 시험 전날에 보고 갈 수 있는 책자를 조그맣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위에 때 시험 문제를 받아봤는데
기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보통 기출 문제는 중요도가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조금 이제 2기, 3기 갈수록 이렇게 본 횟수를 조금씩 줄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랬는데 이제 당황을 한 거죠. 또 기출 문제가 나왔길래.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제가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소설을 쓸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나왔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했죠. 왜냐면은 왠지 그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 과목에 대해서. 근데 점수가 이제 나왔는데 그 과목이 제일 점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때 한 65점이 나왔는데 그 정도면 이제 고득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내가 그 점수를 받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어쨌든 기분은 좋긴 했는데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오히려 잘 나와서 그 부분은 되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선택 과목 변경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고 만약에 결정을 하셨다면 그냥 뭐 일단 결정하셨으니까 밀어붙이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일단 결정하시고 뭐 강의를 듣던 아니면은 뭐 책을 보던 책을 사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으면은 그냥 밀어붙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나름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사 변경인데 이거는 인사관리라는 과목에서 강사를 변경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하다가 한 1기가 끝나고 2기가 시작할 무렵쯤에 이제 다른 과목들이 갑자기 좀 자신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원래 수험생활 하면서 자신이 확 있다가 아니면 확 불안했다가 막 이거를 진짜 수없이 반복을 하는데 또 그때는 막 자신이 있어 다른 과목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인사관리라는 과목에서 이대로 하다가는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딱 그 시험장에 그 모의고사를 쓰는데도 뭔가 기계적인 답을 쓰는 것 같고 뭔가 이제 나만의 답안을 쓰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스터디에서 한 언니가 이제 새로운 강사 선생님의 자료라든지 그 강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찬양을 하면서 알려줬는데 뭔가 제가 갈망하던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그 샘플 강의 같은 거를 들어봤는데 나름 되게 저한테는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GS 2기 때 같이 들었어요. 원래 듣던 강사님과 그 새로운 강사님을 같이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 막 돌파구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새로운 강사님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냥 아예 그냥 스타일을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되게 불안했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신선한 것 같은데 이미 내가 이렇게 공부하던 거가 있는데 이게 접목이 되려나 막 이런 고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모르겠다 이러고서는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왜냐면은 기존에 하던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그냥 빨리 적응하자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를 쳤을 때는 나름대로 칭찬을 받기도 하고 답안을 괜찮게 작성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해서 준비를 나름 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 과목이 그 점수가 가장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제가 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냥 밀고 나갔으면은 그것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시험가에서 하지 말라는 강사도 변경하고 과목도 변경하고 하여튼 이렇게 수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뭘 했냐면 그 보통 한 과목당 한 강사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GS 3기나 이렇게 무렵쯤에 가면은 막 돌아요. 어떤 강사가 뭐를 A급으로 찍었다, 뭘 특A급으로 찍었다 이런 게 돌기도 하고
그 GS 2기, 3기에 냈던 문제들을 이제 막 돌려가면서 풀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GS 2기, 3기 문제까지는 다 풀어볼 정도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이제 뭐 몇 급으로 찍었다, 몇 급으로 찍었다 이런 자료는 그래도 불안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주제 중에 제가 듣는 강사님이 조금 이렇게 약하게 알려주셨는데 그쪽에서는 되게 강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뭐야 이러고 너무 불안하니까 그거를 그냥 무시를 했다가 시험 당일날 택시 안에서 이제 시험장 가는 택시 안에서 불안해서 그 강하게 찍었다라는 거를 되게 이렇게 여러 번 보고 갔거든요. 외우고 급 암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하기도 하고 안도를 하기도 하고 택시 안에서 외웠던 그거를 그냥 바로 그냥 시험지에다가 바로 써 내려갔죠. 왜냐면 그게 단기 암기이기 때문에 빨리 잊혀질까봐 바로 써 내려가서 다행히 진짜 저는 방어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사실 다른 강사의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름 어떤 거를 특 A급으로 찍었고 뭘로 찍었고 이런 주제 같은 거 정도만 내가 들었던 강사와 내가 풀었던 그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불안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고 가시는 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생동차이신 분들은 사실 다른 강사까지 다 볼 여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듣는 강사만이라도 진짜 제대로 잘 보고 가셔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이 고민을 했던 시기가 거의 이제 제가 합격했던 해 유예인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저랑 같은 시기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지나치시던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제가 이제 GS 3기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를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노동법 2 시험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었어요. 노동법 2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당노동 행위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시험을 치는 날인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시험을 딱 쳐야 되는데 부당노동 행위가 뭐지? 막 이러면서 분명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다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뭔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모의고사는 제대로 쳐라, 제대로 치고 이제 암기 확인하고 강사의 그런 채점평 듣고 이렇게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때 이제 노동법을 한림법학원에서 들었는데, 그때 1층에 카페로 가서 남들 다 시험 보고 있을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다시 책을 읽었거든요. 읽으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던 게 이제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이게 뭐였구나 이러면서 다시 이제 머리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때 되게 불안했었는데 나름 이렇게 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천천히 이해하고, 또 갑자기 이제 유레카 이러면서 그게 뭐였는지 더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날에 이제 시험을 안 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이해하고 다시 암기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험을 치시다가 물론 그 자리를 지키고 평온하게 딱 시험 딱 치고 채점방 두고 이렇게 루틴한 일상을 반복을 하시면 좋지만, 가끔씩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도 있고 내 맘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이랬을 때 이제 뭐 일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또 자기 혼자만의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그거 하나 때문에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